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도 메타버스에 관심 많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도 할 기회가 많지만은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 개발자분들하고 만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서 더 반갑고 그리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 아까 교수님께서도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뭔가 지금 딱히 우리가 하나의 결정된 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메타버스의 시작이 물론 그 이전에 그 SF 소설이었던 닐 스티븐슨 소설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활용해보자라고 했던 시작은 2006년도에 미국에 있던 한 연구기관에서 라이프 로깅, 미러월드, 그리고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버추얼 월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 한번 컴퓨팅 환경을 바꿔보자라고 시도를 했던 데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조합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와서, 그러니까 2006년이 아니고요. 지금 2021년에 와서 우리가 24시간 로그인해 있을 수 있는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기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VR 기기들도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와서 이런 목표들을 봤을 때 사실 이 목표들을 처음 주창을 한 이유는 조금 더 우리 인류가 지적 수준을 높여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의 메타버스를 활용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터넷 이런 것들, 즉 가상 공간들이 기존의 텍스트 기반이 아니고 점점 현실과 닮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과 닮아가고 있는 가상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지고 일이 더 많아지다 보면은 그쪽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메타버스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가상 공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은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오신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환경에 익숙하실 것 같은가 하면은 왼쪽에 있는 컴퓨터 화면보다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저런 그 문서 기반의 인터넷 그리고 사진과 뭔가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처럼 디자인된 인터넷들은 사실 예전에 아주 옛날에 우리가 뭐 HTM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텍스트 기반의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하면 중시하던 시대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졌던 인터페이스고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쪽에 굳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컴퓨팅 파워도 넘쳐나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다양한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도 게임 엔진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컴퓨팅 공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시대의 흐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초기 인터넷이 텍스트 기반의 도서관이었다 그러면은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시대는 TV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터넷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 3D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임 엔진을 이용한 상호작용성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광장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 안에 인터넷 안에 광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는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각 시대별로 중요한 능력들이 다릅니다. 도서관으로서 인터넷을 쓰던 시대에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축적을 하느냐가 중요했다 그러면은 TV 역할을 하는 인터넷 시대에서는 컨텐츠의 질 그리고 큐레이션 같은 부분이 중요했었겠죠.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될 광장의 시대에는 이 광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해요.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컨텐츠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즐기세요가 아니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내 생각이다라고 만들어 놓는 것보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사용자들과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그런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관을 설계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들 이야기하고 계시는 제페토에서도 원래는 채팅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제페토 안에서 행사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경영진 모임 같은 것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오른쪽 상단에 그 저 유튜버 해슬이라는 분의 영상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요. 뭐 저기 드라마에, 인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그 장면을 갖다가 역할놀이하는 이런 놀이들도 하는 걸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3D 공간을 게임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능력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3D 공간을 해석하고, 그리고 3D 공간을 익숙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가 3D 게임을 많이 하면서 좀 함량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런 뭐 세틀러라는 이런 게임의 화면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알트 스페이스나 XR 클래스 같은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나, 눈으로 볼 때는 뭐 되게 흡사하죠. 거의 비슷하죠. 어떤 3D 공간이 우리 현실과 점점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제가 채팅창에서 그런 질문을 봤어요. 그러면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게임이라는 공간은요, 순수하게 재미와 즐거움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공간이고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게임과 비슷한 기술을 메타버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 때 쓸 수는 있지만은, 메타버스 공간은 굳이 어떤 그 전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저기 콜렉션이라든지 탐험 같은 어떤 게임의 재미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서로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지금 보시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회의를 하기 위한 공간, 생각을 나누기 위한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게임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도 많이 일어나면 좋겠죠.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꿨던 꿈 중에 하나가 밖에 안 나가고 컴퓨터 가지고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게 좀 현실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그 샌드박스 스튜디오라는 어떤 그 게임이나 배경을 갖다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툴이에요. 그래서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이 컴퓨터 안에서 창작도 하고, 그리고 구매도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완전 가상 생태계도 가능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가상 형태의 경제가 아니더라도 오른쪽처럼 현실의 작업이나 공정 같은 것들을 3D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가능성들도 분명히 저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그먼티드 리얼리티에 가깝고, 왼쪽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월드라는 측면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겠죠. 네, 정말 이렇게 현실과 그리고 가상이 겹쳐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 말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컴퓨터 그거 쳐다보면은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뭐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그때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가상 공간은 가치가 없는 거고 현실 공간은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약간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하지만은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현실과 가상이 중첩이 되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물리적인 현상, 그 세계가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컴퓨터 안에 가상 세계는 가치가 없는 거다가 아니고, 내가 가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뭐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한테 마련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기회를 갖다가 더 풍족하게, 그리고 더 가능성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죠. 네, 저는 그 신기술이 XR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VR이 있을 수도 있고요, AR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칭하는 MR도 이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이 스마트폰의 평면 화면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세계하고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은 앞으로는 점점 오른쪽과 같이 이런 XR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실감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고, 마샬 맥루한의 이야기처럼 미디어 자체가 우리 감각을 확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확장시키는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지 절대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날이 되게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런 그 가상 공간 그리고 XR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이 드랍 인드 오션이라는 요 전시는요. 자기가 바닷속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바다 쓰레기가 얼마나 해양 생물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실감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작품이었었거든요. 가상 공간은 이런 것처럼 단순히 텍스트나 표 같은 어떤 문자 기반의 메시지가 바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할 때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에드가 게일이라는 이 학습 그 이론을 연구하시는 그 학자분께서 이 경험의 원뿔이라는 이 도표를 갖다가 주창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 요점은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작은 영역, 삼각뿔 영역이 있죠. 저게 뭔가 하면 텍스트예요. 우리가 공부나 경험을 할 때 글자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빨리 기억에서 잊혀지고요.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 영역 있죠. 제일 넓은 영역. 저거는 직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글자로 읽고 상상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XR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XR 디바이스를 통해서 뭔가 이때까지는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어떤 버튼은 어떤 기능을 하고 그리고 어떤 명령어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걸 외우지 않고 바로 모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행동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저는 에드가 게일이 이야기했던 그런 효과적인 기억 방법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축적하는 방법의 한 어떤 그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단지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 텍스트 채팅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서로 제스처도 할 수 있고 서로 이모티콘도 날릴 수 있는 이런 환경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XR 환경을 활용하면은 목소리 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같은 것들까지 전부 다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메르비안이라는 학자분은 우리가 결국은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소통하는 것은 겨우 한 7%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감정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였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거의 지금까지 메신저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소통한 거는 저기 있는 핑크색 7% 정도만 활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소통은 더 많은 감정적인 그리고 더 많은 소통을 좀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개발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다 보니까요. 메타버스 개발자란 무엇인가?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 개발자는 우리 곁에 다가온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경험과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멋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유니티 역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로 창작자 생태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양한 인터넷을 활용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리치텔로라는 유니티 CEO는 앞으로 XR 디바이스가 거의 게임기처럼 널리 보급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이런 기회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문자 기반의 세계에
경험 기반의 세계로 옮겨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유니티와 같은 게임 엔진들이 미래의 워드 프로세스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텍스트로 문장을 썼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메타버스 시대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제 멋진 일을 하시는 많은 메타버스 개발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발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